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지금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아주 살랑살랑한 게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탄천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가벼운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창에 그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회어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는 어디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거를 찾기만 하면 자기 걸로 그 정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삶에 대해서 또한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아주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병의 원인이 세포의 기능장애 하나로 딱 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 기능은 왜 장애가 오는가 하면은 그거는 영양이 결핍되거나 독성 물질을 흡입했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온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별히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영양실조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독성 물질,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흡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속에 누적이 돼서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70년대가 가장 건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70년대가 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각종 가공식품들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식품 첨가물,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화학 물질로 만드는 그 공장 식품이죠. 자연 식품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을 보면은 그 분류를 약 30개 정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분류한 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300가지 정도의 식품 첨가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되게 보면은 색소나 향료나 착색제, 뭐 유화제, 감미료, 방부제, 뭐 이런 수많은 종류의 이제 그 식품 첨가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가공식품에 있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바로 GMO 식품이죠. GMO 식품은 이제 그 가공식품보다는 좀 더 늦게 나왔지만 거기 GMO 식품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각 그 음식의 코너가 쪽이 있죠. 보시면은 가공식품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비닐로 포장되어 있거나 깡통에 포장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그 식품들은 다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명 뭐 공장식품이라고 하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가공식품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뭐 쿠키나 음료, 치즈, 햄, 소시지,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다 그런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자 같은 거 특히 어린이들한테 일본 어느 작가 의사가 쓴 책 중에 그분이 얘기한 거는 애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게 낫다. 그 정도로 과자에는 화학물질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골라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GMO 식품인데 유전자 변형 식품은 이게 1995년도에 이제 저처럼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그 유전자 변형 콩을 상품화했죠. 그게 이제 GMO 식품의 지초인데 그 GMO 식품 그 작물에만 적용하는 그 제초제를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잡초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제초제를 뿌리는데 그 제초제가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제초제가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인데 그 제초제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초제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또 슈퍼 잡초가 생기니까 그 또 슈퍼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더 독성 물질이 강한 그런 제초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토양은 오염되고 거기에서 나온 각종 GMO 식품에 그런 잔여 제초제, 남아있는 제초제들이 이제 다 같이 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발암물질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우려되는 게 세계에서 이제 GMO 식품, 식용으로 된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작물이 콩, 그 다음에 옥수수, 면화, 카롤라, 감자, 사탕무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이제
GMO 식품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수입산 원재료 중에 약 70%는 가공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공식품 중에서 80%는 GMO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GMO 식품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 GMO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에 쓰인 그 원재료가 GMO 식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품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상품 뒤에 보면은 성분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는 GMO 콩으로 만들었다, 뭐 GMO 뭐 사탕무로 만들었다, 이런 거를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다 관리하는데, 그 정부란 조직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 식약처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품회사, 대기업, 그 이해 당사자들, 그들의 노비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 거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GMO 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다 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못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오히려 많이 먹게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본인 스스로 그런 거를 잘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그 가공식품이나 GMO 식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장기간 동안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게 몸에 축적이 돼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간이나 그 심장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연에서 닭을 키우거나 뭐 돼지를 키워서 옛날처럼 잡아먹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 나온 모든 고기는 대부분은 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기업 형태로 수백, 수천, 수만 마리를 받아놓고 키우는 거죠. 그럼 그 닭이나 돼지, 소가 뭘 먹고 자라나요? 다 사료를 먹고 살을 찌우죠. 풀 먹고는 살을 단기간에 찌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빨리 살을 찌워서 출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수입산 사료,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이죠. 그럼 이거는 100% 다 GMO 식품이죠. 그래서 GMO 사료를 먹고 살을 찌운 그 소닭돼지는 체내에 다 그 GMO 식품에 그 안 좋은 성분들이 다 축적이 돼 있죠.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당연히 또 그 GMO 식품을 먹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고기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유제품도, 그 젖소도 마찬가지죠. 다
사료를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기 때문에 우유에도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고, 특히나 여러 멸균이랄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먹지 않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명 활동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먹을 때 잘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됩니다. 입맛을 위해서 먹느냐, 몸을 위해서 먹느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맛만 위주로 먹다 보면은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뭐 자극적이고 턱 쏘는 맛, 이런 건 당연히 관심을 가고 한번 먹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입맛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지 말고, 과연 이게 몸에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은 뭐 튀긴 음식이나 치킨, 피자, 감자튀김, 콜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커피는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너도 나도 점심시간만 지나면 그 비닐컵에 커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절대 그런 커피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맛이 아닌 몸에 좋은 거, 통곡물이랄지 뿌리채소, 그리고 과일, 버섯류나 해조류, 이런 것들을 드셔야 우리 몸에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런 거는 나의 그 식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원에를 찾아가기보다는 이제까지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거, 뭘 많이 먹었던 거, 이거를 매일 일기를 쓰듯이 오늘은 뭘 먹었는지 그거를 한 일주일 내지 한 달간 쭉 써보시면,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음식은 이 안에 뭐 어떤 가공식품의 첨가물 또는 GMO 식품의 그런 발암물질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들었겠구나, 이게 이제 쭉 적어 놓으시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그러면 어떤 음식을 앞으로는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몸에 좋은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다 보면 병원에 안 가시고 약을 안 드셔도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햇빛 아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는 것, 지구 에너지에 몸속에 있는 세포를 정화시키는 것,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 몸속에 지니고 있는 병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 맨발 걷기를 제가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원래 건강했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은 항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저의 컨디션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맨발 걷기를 권해서,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죠. 그분들이 하고 나서 빨리 몸이 전보다 좋아졌다,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동시에 맨발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질병들이 다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